자, 강 기자, 네. 두 사람 경남중학교 동창 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동창이라고 좀 동창이 있는데 동문이죠, 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경남중 24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중 25회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1년 선배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이 새누리당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둘이 이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단상에 올라가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모습 보시겠습니다. 찬란한 옷과 같이 갈린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후배께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이어서 이제 당대표에 선출되시어 정말 마음이 너무나 흐뭇합니다. 대통령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좋은 모습입니다.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 막강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때였는데요. 그렇죠. 최석호 기자 계속 이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2005년에는 여야가 좀 바뀌었었죠. 김무성 전 대표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대표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었던 새천년 민주연합 대표로,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안마도 해주고 윙크도 하고 뭐 저렇게 끼어앉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에 여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필리버스터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아무리 뭐 중학교 동문이기는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다른 모양입니다. 네, 불과 2년 전 일인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던 김무성 의원이 어저께 귀국했는데요. 귀국길 영상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누군가에 주는 걸 노룩 패스라고 하죠. And a little glare over there to the Laker bench to Kobe Bryant. Boy, this is a big guy. Kobe, look at him. 쳐다보지 않고 누군가에 주는 걸 노룩 패스라고 하죠. 노룩 패스라고 하죠.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전국 구상을 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수행원도 없이 혼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도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행원들도 밖에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공항을 나오면서 이제 그 수행원을 보고 그 수행원에게 가방을 밀었는데요. 바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굴러가겠죠. 그런데 시선이 수행원을 이제 향하지 않고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밀었는데 수행원이 정말 정확하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평소에 이 수행원들에게 너무 하대했던 거 아니냐, 너무 권위적인 모습인 거 아니냐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뭐 약간 스웨그가 넘친다라고 하죠. 힙합 용어인데요. 약간 뭐 느낌 있다라는 뜻도 있고 허세스럽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좀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연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이걸 비판하는 여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방금 이현수 기자가 화제라고 했는데 크게 좀 비난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근데 처음에는 화제였는데 점점 비난으로 이어져가고 있어서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갑질 아니냐, 하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덩달아 여권 인사들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면서 SNS를 통해 맹공을 좀 퍼붓고 있는데, 자, 일단 누리꾼들 반응 큰 화면으로 보시면요, 일단 농구 선수를 했어야지라는 그런 반응과 함께 이번엔 컬링 선수급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농구 선수다, 컬링 선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를 들면서 좀 비꼬는 거거든요. 상당히 김무성 의원이 보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최석 기자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 뭐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렇게 비난을 또 우리 네티즌들은 패러디물로 승화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환상의 무스터 컬링이다. 컬링이라면 어떤 공이 굴려져 있을 때 이렇게 얼음을 문지르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 의원이 커리어 굴리는 모습을 컬링 사진과 합성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에는 보지 않고 던진다. 미국 네티즌들도 극찬한 환상의 패스다. 이렇게 뭐 극찬 아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난 수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네티즌들의 약간 비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현수 기자, 네. 이게 사연이 있는 이야기인 거를 또 이현수 기자 취재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바른정당 오전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뭐 다른 기자들도 있었지만 저도 찾아가서 실제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우선 김무성 의원은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고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와 있다고 해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좀 그래서 마침 문이 열리는데 그 수행하러 나온 수행실장과 눈이 마주쳤고 보이길래 그래서 밀어줬을 뿐이다. 이런 걸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해명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김무성 의원의 설명보다 이 캐리어를 받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수행실장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취재했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 갔는데요. 그 수행실장이 오히려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외부로 할 경우, 공개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더 역풍이 불고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한참을 앉아서 그 당시 공항 상황을 그려주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전에 이제 귀국을 하기 전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미리 짐을 받기로 했다.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김무성 의원과 눈이 마주쳤고 그래서 가방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가방을 눈이 마주치는 모습은 사실상 영상에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함께 일을 한 지도 지금 1년 정도가 됐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뭐 평소에 갑질하냐, 하대하냐, 종부리듯이 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그만큼 친근해졌고 또 척하면 척하는 그런 말 안 해도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바로 손발이 맞게 짐을 받았던 거다라고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상하고 되게 잘 해주신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하면은 평소 눈에 보이던 그 비서진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문에서 나오기 전에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미 던지려고 했던 거였다는 얘기였고 또 김무성 의원 자체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상도동계 막내로 그렇죠. 입문을 했고 또 당직 생활도 막내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 때문에 도리어 밑에 후배들이 고생하는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하고 그리고 아래 하위 당직자부터 당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당대표가 됐을 때도 당직자 출신으로 이제 당내 상황을 잘 배려해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뭐 온라인상에서 뭐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면서 좀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김무성 의원의 경남중학교 1년 후배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또 여야 대표를 동시간대에 했었고 또 여야의 대권 잠룡으로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계속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또 화제인데 오늘도 청와대 여민관의 집무실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고 이거 결제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상으로 나오는 때문에 전화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로 자, 대통령 집무실 하면은 딱딱한 모습들 연출할 텐데 저렇게 원탁 놓여 있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명규 기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통령 집무실 저렇게 공개를 평소에도 자주 하나요? 보통 대통령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를 만지는 것, 그리고 결제 서류 하는 것, 모두 다 임기 초반에 연출을 좀 부탁을 해서 미리 찍어두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무실은 보안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오늘 화면에 보시는 대통령 집무실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일단은 촬영을 했고, 좀 이렇게 많은 수석들과 함께, 참모들과 함께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도 좀 이례적으로 보였는데, 저희가 저 영상을 보다가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무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생각해서 직접 정리한 게 있거든요. 자, 큰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왼쪽이 먼저 오늘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여민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집무실은 저렇게 본관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무실 차이를 보면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뒤에 봉황 마크가 크게 금박으로 박혀 있죠. 그런데 왼쪽 집무실 보면 그렇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구본이 커다랗게 위치해 있지만 왼쪽에는 대신에 커다란 원형 탁자가 있습니다. 이 원형 탁자가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에 썼던 그 원탁과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 원탁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때 현장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향수를 좀 되새길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리고 넓이가요, 좀 본관에 사용했던 것보다 좀 달라졌습니다. 본관에서는 약 50평이 좀 넘는 그런 넓이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은 그것의 2분의 1 정도, 약 26평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 크기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오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저 집무실에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 실천을 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 공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집문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81개 숫자에 얽매여서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만 보고 공무원들 머릿수만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어떤 의구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숫자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부문 일자리만이 아니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해서 고용 확대로 이어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전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죠?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 한편 어제 추도식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바로 저 장면입니다. 지금 이물리한 행진곡을 모두 재창을 하면서 팔을 흔드는데 김정숙 여사가 약간 다른 제스처를 보였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 바로 저 장면이죠. 양쪽으로 손을 흔드는데 이렇게 같이 한 번에 흔들어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손을 다른 박자로 흔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그 5.18 기념식 때도 사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양팔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엇갈려서 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김정숙 여사가 아까 화면에서 지금 내 박자에 따르라고 다시 한번 잡고 제대로 흔드는 모습인데요.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 5월 18일 날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영상이 나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몸치의 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제 영상은 그거를 바로 음대 출신인 김정숙 여사가 바로 잡는 모습이네요. 예, 저 영상에 올라온 제목도 재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 난관, 김정숙 여사가 해결했다. 이러한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리트윗했지만
한 1시간 정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리트윗을 했다 삭제를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계정에서 이제 리트윗을 합니다 해서 했는데 왜 이것이 삭제됐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직 인터넷에 뒤져보면 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명이 바뀐 인물들 바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최순실 씨 그리고 현대판 운명이 바뀐 인물 김무성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